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살이 된 김정환이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모두 제 선택의 결과니까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제 이야기가 교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용기를 내어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35년간 작은 인쇄소를 운영했습니다. 처음에는 번듯한 가게를 차리지 못하고 골목 구석에서 작은 기계 2대로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일했고 정직하게 장사했습니다.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직원도 2명이나 고용할 수 있을 만큼 사업이 잘 되었습니다. 아내와 아들, 딸 4식구가 평범하게 살기에는 충분한 수입이었습니다. 그때는 노후에 대한 생각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때 저는 이미 39살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연금이야? 그런 생각으로 처음에는 가입을 미루다가 아내의 권유로 마지못해 가입했습니다. 사실 최소한의 금액만 납부했습니다. 당시에는 가게 운영도 바빴고 아이들 교육비도 많이 들어갔으니까요. 아들은 공부를 정말 잘했습니다. 국립대 의대에 입학했을 때는 온 가족이 기뻐했죠. 그런데 의대 등록금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일반 대학의 2배가 넘었습니다. 거기에 딸도 대학에 들어갔으니 교육비 부담이 정말 컸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제 노후 준비보다는 자식들 교육이 우선이었죠. 아들이 군의관으로 군 복무를 하던 시기에 IMF가 터졌습니다. 많은 인쇄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저희 가게도 힘들었지만 오랜 단골들 덕분에 겨우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출은 예전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아들은 전문의 과정까지 무사히 마쳤고 딸도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좀 여유가 생기면 노후 준비를 해야겠다. 하지만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더군요. 컴퓨터와 디지털 인쇄가 대세가 되면서 저 같은 소규모 인쇄소는 더욱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새로운 장비를 들여놓으려면 큰 투자가 필요했는데 이미 50대 중반이었던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만 접자. 35년간 일궈온 가게를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남은 장비들을 처분하고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았지만 그 돈으로는 노후를 준비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받은 돈 1억 원은 딸의 결혼 자금으로 절반을 주었고 나머지는 아내와 함께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62살이었습니다. 62살에 은퇴하고 나니 수입은 국민연금이 전부였습니다. 가입 기간이 짧아서 월 88만 원이 전부였죠. 처음에는 아내가 시장에서 간단한 일을 하면서 조금이나마 수입을 보태주었습니다. 아내는 평생 저를 믿고 따라와 준 고마운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는 가게 일도 도왔고 아이들 교육도 책임졌습니다. 그런 아내가 갑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뇌졸 중이었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병원에 도착해서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더 이상 일을 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아내의 병원비로 저축해둔 돈의 상당 부분을 썼습니다. 그리고 전셋집에서 월세로 옮겨야 했습니다.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인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큰 병원에서 전문의로 일하고 있고 딸도 가정을 꾸렸습니다. 2 아이 모두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와서 용돈을 주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받기가 부끄럽습니다. 아이들도 각자의 가정과 삶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필요 없다, 나는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사실 매달 빠듯합니다. 연금 88만 원에서 월세 40만 원을 내면 48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공과금과 통신비로 약 8만 원이 나가고 남은 4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1만 5천 원 정도입니다. 아침은 간단하게 라면이나 계란 프라이로 해결하고 점심은 복지관에서 3천 원에 제공하는 경로식당을 이용합니다. 저녁은 대부분 집에서 간단하게 김치와 계란찜, 시금치 나물 같은 것으로 해결합니다. 주변에는 저보다 더 어려운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처지를 한탄하기보다는 감사하며 살려고 합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박 선생님의 조언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했습니다. 국민연금 88만 원을 받고 있다 보니 기초연금은 9만 원만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죠. 여기에 복지관에서 소개해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30시간 활동하고 27만 원을 받는 공익형 일자리입니다.
주로 아파트 단지 내 화단 가꾸기와 청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하는 일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초연금 9만 원과 일자리 수입 27만 원이 더해져 매달 124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월세와 공과금을 제외하면 약 76만 원이 남습니다.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2만 5천 원으로 늘었네요. 아내의 병원비가 많이 들지만 다행히 의료급여 2종 수급자로 선정되어 부담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매달 약값으로 5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저도 고혈압과 당뇨가 있어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병원비와 약값으로 월 6만 원 정도가 듭니다. 남은 돈으로는 식비와 기타 생활비를 충당합니다. 사실 옷은 몇 년째 새로 사지 않았습니다. 복지관에서 가끔 나눠주는 기부 물품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행복합니다. 아내가 건강을 많이 회복했고 아이들도 잘 지내고 있으니까요. 다만 가끔 후회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왜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더 노후를 준비하지 않았을까? 왜 국민연금을 최소한으로만 납부했을까? 왜 가게가 잘 될 때 조금이라도 더 저축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복지관에서 하는 무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서예 교실이 제일 좋아요. 붓을 잡고 글씨를 쓰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노인 일자리 활동이 있는 날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준비합니다. 활동이 없는 날은 아내와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합니다. 병원에서는 가벼운 운동이 뇌졸중 재발 방지에 좋다고 하더군요. 아내는 말은 없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입니다. 한 번은 제가 우울해하며 미안하다고 했더니 아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뭐가 미안해요? 우리는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자식들도 잘 키웠고.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추억이 있고 서로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노후에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후 준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국민연금은 최대한 오래 많이 납부하세요. 가능하다면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도 준비하시고요. 저처럼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얼마 전에는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딸이 둘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처음 맞는 손주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아이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곧 손주들로 북적이겠네요. 손주들을 보면 제 어려운 상황도 잊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명절 때 용돈이라도 주고 싶은데 그럴 형편이 안 되니 마음만 아프죠. 그래도 저는 감사합니다. 적어도 저는 연금이 있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으니까요.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 중에는 연금도 없이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살아가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은 평생 자영업을 하셨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영구 임대 아파트에서 홀로 생활하시며 복지관 급식과 기초생활수급비로 근근히 살아가고 계십니다. 제가 그분에 비하면 훨씬 나은 형편이죠. 최근에는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복지관에서 시니어 모델 활동을 제안받았습니다. 노인 의류 브랜드에서 일반 노인들의 모습을 담은 광고를 만든다고 합니다. 한 번 촬영할 때마다 10만 원을 준다고 하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내는 제가 멋있게 나올 거라며 좋아합니다. 혜자 씨, 나 모델 되면 치킨 사줄게. 네, 기대할게요. 정환 씨.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부부는 50년 가까이 함께했지만 여전히 서로를 존중하며 부릅니다. 그게 오래 사랑하는 비결인 것 같아요. 지난 주말에는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언제나처럼 용돈 봉투를 내밀길래 거절하려는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버지, 이건 용돈이 아니라 제가 드리는 월급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어 물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시니어 건강상담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노인들의 건강 고민을 들어주고 병원 이용 안내를 도와주는 일이라고 합니다. 주 15시간 한 달에 60만 원을 받는 일입니다. 아버지가 인쇄소 하실 때 사람들 이야기 잘 들어주시는 거 봤어요. 이 일 딱 맞을 것 같아서요.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은 제게 용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존엄성을 지켜준 거죠. 다음 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제 저는 노인 일자리 27만 원, 병원 상담 일 60만 원, 기초연금 9만 원, 국민연금 88만 원으로 월 184만 원의 수입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참 예측할 수 없네요. 67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이제 병원에서 비슷한 처지의 노인분들을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며 위로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후 준비는 일찍 시작하세요. 자녀에게 의존하는 계획은 위험해요.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모으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런 말들을 진심을 담아 전하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타산지석이 되길 바랍니다. 저처럼 후회하는 사람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특히 2030세대 분들. 지금 당장은 노후가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흐릅니다.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안전망일 뿐입니다. 저처럼 짧게 적게 납부하면 노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개인연금도 준비하시고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자녀 교육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노후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잘 자라 성공해도 그들에게 의존하는 것은 자녀에게도 본인에게도 부담입니다. 제가 지금 그 상황을 겪고 있으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국민연금 납부를 미루지 마세요. 당장은 부담스럽더라도 미래의 자신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어제 복지관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는 공무원 출신이었습니다. 그분은 월 28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30년 넘게 근무하셨다고 하더군요. 부럽긴 하지만 그분도 젊을 때 열심히 일하고 준비한 결과겠죠.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저는 제 선택에 후회는 있지만 원망은 없습니다. 그저 이제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도 아내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이야기했습니다. 혜자 씨, 우리 좀 늦었지만 이제라도 행복하게 살자.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부부의 작은 행복이 여러분에게도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디 젊은 시절부터 노후를 준비하는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나이 들게 되니까요. 67살 김정환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비록 하루 2만 5천 원으로 살아가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일자리도 생겼으니 조금 더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겠죠. 아내에게 오랜만에 영화도 보여주고 싶고 맛있는 것도 사 먹이고 싶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큰 돈이 아니라 작은 여유에서 온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저보다는 훨씬 더 여유롭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